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들? 셀트리온 지금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했지만 절대 매도할 타이밍이 아니다. 오늘 바로 급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제약 바이오 쪽으로 강세를 상당히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또 최근에 이 셀트리온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참 많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미국 일라일리와 이 생산 시설에 대한 기업 결함 심사 최종 완료되었고, 앞으로 관세 리스크에 대한 구조적 탈피, 앞으로 이런 CMO에 대한 사업 기회, 이런 호재들이 계속 또 나오고 있습니다. 네. 셀트리온 관련해서는 우리가 재료에 대해서는 의심할 필요가 없고, 오늘 이제 흐름 자체가 셀트리온뿐만 아니라 오늘 지금 다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ABL 바이오, 일라이렐리와의 계약건 뜨고 나서 지금 상한가를 갔어요. 그리고 리가켄 바이오 볼게요. 리가켄 바이오도 오늘 14% 가량 상승이 나오면서 또다시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셀트리온 오늘 약간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아쉬운 상승이긴 하지만 이 시가총액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 정도 상승한 거 꽤나 의미 있는 상승이고요. 그리고 이 박스권을 언제 돌파를 하느냐가 지금 문제잖아. 이게 장기적인 박스권. 한번 예전에 저점부터 올라온 뒤에 이 장기적인 박스권이 진행이 되어 가고 있는데, 제가 한 번씩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뭐 이슈들이 있으면서 거래량 튀면서 거래량 나쁘지 않게 나왔다 말씀드렸죠. 어느 정도의 저는 구간별에 대한 매집이 저는 분명히 있다 보고 있고, 앞으로 여기에 대한 상승, 저는 이 저점 바닥부터 시작되는 상승에 대한 파동 자체가 이제 이렇게 흘러갈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승 구간이 나올 때 이런 등락폭들에 대한 대응을 내가 어떻게 해 나갈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막 지금 이유를 찾으시는 분들이 있어. 그러니까 셀트리온이 왜 상승하지? 어디까지 상승할 거지? 언제까지 상승할 거지? 이런 이유를 찾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유는 지금 중요하지 않아. 주가 올라가면 장땡이에요. 물론 앞으로 셀트리온 관련해서 또 승인 소식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또 터져 나올 만한 재료들, 아직 우리가 기대하고는 있는 재료들이 상당히 많지만, 이러한 재료들은 결국 기대감으로 우리가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건데, 이 기대감이 상승이 나오기 위해선 이 섹터 전반적인 섹터 자체가 올라와 줘야 돼요. 저는 오늘부터 다시 한번 시작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야? 지금 우리나라 지수가 한번 고점 뚫고 조정 나왔다가 지금 약간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흘러가잖아. 오히려 이때부터 어떻게 된다고? 지금까지 삼성과 SK 하이닉스에 쏠려 있던 수급들이 재분배되는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아직 못 올라갔던 종목들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을 거고, 그 중심에 저는 셀트리온 분명히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상승은 외인과 기관들, 특히나 메이저 수급들이 이끌어가고 있고, 최근의 수급들은 개인들의 매도세와 외인과 기관들의 매수세가 상당히 또 반대로 흘러나오는 모습들이고, 오늘 연기금이나 기타 법인까지도 셀트리온에 쓸어 담고 있습니다. 네. 아직 절대 끝이 아니에요. 이번 상승은 분명히 달라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재료, 시장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차트적인 확실한 기술적인 시그널을 우리가 보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특히나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차트 분석하시는 분들이 이 짧은 파동 하나하나도, 또 여기서 매수에 대한 시그널 하나하나도 너무나 그 명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너무나 좋아하는 종목이에요. 제가 이거를 차트로 다시 한번 좀 보고 이야기를 해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 구독, 좋아요 아직 안 눌러 주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최근부터 갈게요. 최근부터 보면은, 최근에 이렇게 주가가 한번 저점 이탈이 나왔을 때 주가의 가격은 하락이 나오지만 오히려 이 RSI 저점이 상승이 나오는,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 상승에 대한 다이버전스가 걸렸다. 그리고 이 상승에 대한 다이버전스로 작은 파동에서의 저는 5파 고점이 너무나 명확하게 나왔던 게, 이때도 마찬가지로 5파 고점 단계에서 주가 상승 나오지만 오히려 RSI가 하락하는, 하락에 대한 다이버전스가 또 너무나 명확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 자리는 우리가 매도를 하는 게 맞았어요. 자, 그런데 이거는 단기적인 파동인 거고, 장기적으로 볼 때 제가 어떻게 보자고 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그리고 지금 시장 자체가 반도체 AI 쪽으로 분명 수급들이 쏠리고 있지만, 이것 또한 영원한 건 없다. 절대 세상은 영원한 건 절대 없어요. 오히려 지수가 한 번씩 약간씩 소강 상태를 보이거나, 지수가 조금은 횡보를 하는 구간, 크게 빠지지 않는 구간만 만들어주면, 그때부터 못 올라갔던 종목들에 대한 파동, 또 우리가 이런 단기적인 고점에 대한 매도 타점들을 정확하게만 판단을 해서 끌고 가다 보면요,
고점까지 끌고 가는 데 있어서 심리적인 안정감까지 우리가 챙겨갈 수 있는 거고, 남들은 50% 수익을 볼 때 우리가 100%대까지, 남들은 100% 수익을 볼 때 우리가 정말 200%대까지도 수익을 늘려나갈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온 겁니다. 아직 절대 매도할 때 아니고요. 앞으로 지금 이 3파 고점 단계가 제일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고점 단계에 대한 확실한 고점 시그널이 뜰 때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을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좀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라이브 방송을 키던 아니면 영상을 빠르게 찍던 이런 것들을 최대한 빠르게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릴 건데, 근데 사실 장중이고 평일이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을 다 챙겨가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단 라이브 방송이나 영상을 찍기 전에 먼저 이 다이렉트로 중요한 타점들이 나올 때 제가 다이렉트로 문자로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이렉트로 제가 문자를 좀 발송을 해 드릴 거고요. 정말 중요한 매수나 매도 타점이 나올 때만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장 시장마다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한 달에 2번 혹은 많으면 4번 정도 나온다. 그래서 지금 제가 밑에 제 개인 번호 띄워 놓을 테니까요. 앞으로 셀트리온에 대한 진짜 정확한 우리의 고점과 또 저점에 대한 단기적인 대응과 중장기적인 대응들을 같이 알고 싶다, 또 이런 알림을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밑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 여러분들 셀트리온, 종목명인 셀트리온이라고만 저에게 남기신 분들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소중히 저장을 해 놓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다 저장을 해 놓을 거고, 제가 일괄적으로 제 관점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불특정 다수에게 제가 관점을 말씀드리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하지만 이게 가끔씩 저한테 막 고맙다고 그 쿠폰 같은 거 보내시는 분들이 있어. 근데 제가 이걸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나도 받고 싶지. 근데 받을 수가 없어. 이거 말고요,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가 저희 가장 또 큰 힘이 되니까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 부분들 꼭 참고해 보셔라, 이 말씀 한 번 더 드리겠고, 제가 한 가지 더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가끔씩 아니 너가 그렇게 타점을 잘 잡으면 혼자 하면 되는 건데 이런 걸 왜 공유를 하느냐라고 하시는데, 여러분들 저는 혼자 너무나 잘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미시장 그리고 또 코인까지도 같이 시장을 공부하면서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뭐 셀트리온 타점 하나 제가 공유한다고 해서 제 모든 걸 다 공유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저도 이 주린이 시절, 정말 주식을 못하던 시절에 막 재무제표 보고 공부하고 막 뉴스 기사 보고 공부하고, 남들이 좋다고 하면 따라서 매수하고 남들이 나쁘다고 하면 따라서 매도하고 이러다가 빚을 정말 많이 지었거든요. 근데 제가 결국에 나름대로 성공할 수 있었던 건, 첫 번째로 시장을 공부했던 거, 두 번째로 나만의 기준과 원칙을 지켜나갔던 거, 이게 저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앞으로 여러분들과 이런 중요한 부분들을 계속 같이 함께 나갈 거고, 여러분들 혼자 하지 마세요. 혼자 하면은 괜히 심리적으로 더 흔들리고요.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가 힘들어집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앞으로 더 도움드릴 수 있는 부분들 함께 같이 해 나갈 테니까요. 많은 분들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고, 제가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과 좀 더 디테일하게 매수 타점을 잡고 매도 타점을 잡아 나가는지, 또 앞으로 어떤 종목들을 좀 잡아 나갈 건지,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좀 해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제가 이제 매수나 매도에 대해서 우리가 기준이라는 걸 잡을 때, 우리가 과연 하나오션을 좀 예를 들어서요. 이 하나오션에 대해서도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과 또 저희 구독자 방에서도 계속 함께 또 같이 이끌어가는 너무나 좋은 종목인데, 제가 이거를 저점 바닥부터 어떻게 잡아왔었는지, 그리고 이 저점 바닥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하고, 이 저점 바닥부터 끌고 오는 이런 흐름 안에서 우리가 이제 또 개미굴이다 불리는 구간들, 또 이런 기준과 원칙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2024년도 10월 달에 나왔던 이 저점도 그렇고요. 2013년도 11월 달에 나왔던 여기가 중요했었는데, 여기서 주가가 반등이 나왔다가 한 번 더 주가를 떨어뜨리는, 특히나 이런 저점을 이탈하게 되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런 저점 이탈 구간에서 다들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이런 저점 이탈이 어떤 타점에서는 분명 정말 마지막 매수에 대한 시그널일 수 있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제가 저점이 이탈이 되는 주가의 가격의 하락이 계속 나오는 구간에, 분명 주가에 대한 가격은 하락이 나왔지만 이런 RSI가 올라가는 상승에 대한 다이버전스가 걸리면서 이제 이 구간만큼,
2024년도 여기 구간만큼은 이제 우리가 무조건 끌고 가야 하는 구간이다. 그리고 상승에 대한 임펄스 파동으로 상승에 대한 파동은 항상 이런 어떻게 보면 등락폭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고, 이런 등락폭들에 대해서 우리가 단기 고점과 저점들을 잡아 나가는 게 중요한 건데요. 지금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분명 고점 뒤에 조정, 고점 뒤에 조정, 앞으로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흘러갈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제가 이전에 이 휴림 로봇이라는 종목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휴림 로봇 또한 이게 10월 23일이에요. 2024년도 10월 23일. 2024년도 10월 23일에도 주가가 횡보를 하다가 한 번 더 저점 이탈이 나오는 구간에서 볼게요. 주가의 가격은 하락했지만 이런 RSI 저점이 올라오는 상승에 대한 다이버전스가 나온 이후로 여기부터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추세를 따라서 계속 등락폭은 정말 크게 나오지만 이 추세를 깨지 않는 선에서 주가는 급등이 나오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저점 매수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알아가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제가 이 휴림 로봇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자면, 이게 조정 구간들이 계속 크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조정 구간에 우리가 주가를 막 상승 구간으로 만들어 준다 하더라도 이런 구간에 대한 저점이, 확실한 매수에 대한 저점이 나온 뒤에 하나의 임펄스 파동 또 조정, 이렇게 또 큰 하나의 임펄스 파동이 이렇게 있는데, 이 작은 파동 안에서도 고점과 조정, 고점과 조정 이런 것들이 반복된단 말이죠. 그리고 이거를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자, 제가 예시를 들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런 저점 바닥이 나왔어. 지금 여기서부터 지금 볼게요. 자, 지금 여기서부터 만약에 예시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저점 이탈이 나왔어. 그래서 내가 이 시그널을 보고 매수를 했어.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은 임펄스 파동으로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 주고 있고, 이 임펄스 파동에 대한 단기 고점들, 그리고 또 임펄스 파동이 끝난 뒤에 단기 조정들, 또 그렇게 끝난 뒤에 또다시 올라가는 흐름들, 이런 것들이 당장 지금에야 뭐 올라가니까 당연히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다 말을 하지만, 이런 것들이 분명 눈에 보이는 그런 실력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조정 구간들이 어느 정도 고점 대비 저점이 이어봤을 때 어느 구간에서 다시 한번 확률이 높은 확률로 반등이 나올 자리가 나오는지, 또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좀 체크를 하면서 우리가 잡아 나갈 만한 종목들이 또 뭐가 있을지. 결론적으로는 지금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의 흐름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잘 끌고 오고 있었고, 저는 휴림 로봇 또한 아직 5파 고점 단계가 안 나왔다 봐요. 근데 중요한 게 뭐다? 바로 우린 이제 이런 저점 바닥에서 나오는 종목들을 알아갈 필요가 있고, 제가 이런 확실한 저점 매수에 대한 부분들, 또 시장에 대한 흐름에 따라 앞으로 주목해 볼 만한 섹터들, 또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분들과 같이 함께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종목들, 또 이런 우리가 히든 종목이라고 할게요. 저희 구독자 방에도 많이 참여를 하시고 이런 히든 종목들에 대해서 좀 공유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제가 정말 보고 있는 몇 가지 종목들을 같이 좀 공유를 해드릴 텐데, 이런 히든 종목에 대해서 공유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밑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히든이라고만 저에게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겠고,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종목도 종목이겠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타점을 잡아 나가고,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매수를 하는 거구나, 이런 방법과 노하우들도 알게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일 겁니다. 여러분들 히든이라고 문자 남기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 많이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앞으로 이런 좋은 내용들과 좋은 타점들, 또 좋은 영상으로 항상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해 나갈 테니까 제 영상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도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과 계속 이런 좋은 흐름 만들면서 우리 수익 같이 한번 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여러분들?